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연금성 계좌 중에 세제 적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왔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세제 비적격, 즉, 그, 세제 적격은 매년 소득공제를 본다든지 세액공제를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상품들이고, 세제 비적격은 납입할 때는 전혀 세제 혜택을 안 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과세를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품들은 현재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상품들의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종류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연금 보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드린 연금 계좌인 IRP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 그리고 구개인연금저축, 그리고 ISA 계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 보험입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자, 개인연금 보험은 연금보험이라고도 통칭하고요.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서 보면 매달 정액 납입하는 방식이고요. 중도의 정감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액과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동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경험 생명포를 기준으로 이제 연금액을 산출하는데,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어떤 사망률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대 여명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재 보험 가입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통계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의 사망 시에는 잔여액은 상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에는 저축성 보험으로 보고 보험 차익은 연금 소득이 아닌 이자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즉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즉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세제 비적격 상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연금계좌에서 IRP나 연금저축 이런 것들은 매년 세액공제나 또 과거에는 소득공제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납입 방식은 적립식도 있고 일시납을 할 수도 있고요. 즉 다양한 납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에 있어서도 확정금리형, 현재의 어떤 금리를 기준으로 확정금리를 주고 계속 끝까지 납입할 동안에 계속 가져가는 그런 확정금리형. 이게 이제 금리가 높을 때 확정금리로 잘 들어가면 아주 괜찮은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금리 연동형은 보험사에서 매월 발표하는 금리에 따라서 변동되어서 이제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요. 실적 배당형은 변액 보험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실적에 따라서 연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 최저보증형은 이러한 실적 배당형에서 어떻게 보면 최저 몇 프로까지는 실적이 나빠도 해주겠다 해가지고 나온 상품들입니다. 최저보증형 상품들이 최근에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 방식은 또 굉장히 다양한데요. 확정형은 몇 년 동안 20년 동안에 수령한다라고 하면 금액이 딱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한다. 이제 금액은 확정형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사망 시까지 일정한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형은 주로 이제 그 원금은 손대지 않고 그 이자만 쭉 받다가 나머지 원금은 자식들인데 상속하는 그런 형도 설계할 수 있고요. 부부형은 뭐 일반적으로 그 남자분이 이제 수명이 짧고 여자분들이 이제 수명이 기니까 그런 주기에 맞춰서 그 수령 금액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 다양하게 이제 수령 방식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타 또 추가 납입을 한다든지 또 중도 인출 또 여건이 안 되면 납입 중단을 한다든지 또 수령 개시도 몇 세까지 받겠다 했다가 또 그걸 더 연장을 한다든지 변경도 가능한 거죠.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보험 차익은 즉 이자 소득세 15.4%를 내어야 되는데 비과세를 해주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3항 및 4항에 잘 설명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래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개인연금 보험 상품 중에서요. 자, 일시납을 할 때는 1인당 1억까지 일시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죠. 네. 그 과거에는 여기에 뭐 10억 이상일 때도 있었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억까지로 이렇게 상당히 줄었습니다. 또 월 적립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적립액이 월 150만 원 이내 균등액으로서 납입되어야 되고요. 5년 이상 납입 기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했을 때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신형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켜야 할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55세 이후 이거는 이제 납입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제약을 안 받지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나온 조건들을 다 지켜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죠.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하고 종신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개시 후에는 중도 해지가 또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계약하고 납입한 자라고 볼 수 있죠. 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이 보험에서 나오는 수익까지 같은 한 사람이 다 동일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피보험자, 즉 본인이 사망하면 그 재원이 소멸된다라는 조건, 그리고 보증 지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보증 지급 기간이 그 본인 나이대의 기대 연명, 기대 연명은 사람의 나이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딱 태어나면 그 사람의 그 수명이 평균 수명이 일종의 기대 연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60인 사람이 기대 연명은 다르죠. 이제 과학의 발전도 다르고 사회 환경도 다르고 하니까 어쨌든 보증 지급 기간이 기대 연명하고 같거나 그 이하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수령 한도 이내, 즉 연금 개시 때 계좌 전체 평가액을 기대 연명의 연수로 나누고 곱하기 3배했는 이러한 또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비과세 해준다. 자,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상품으로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연금을 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이제, 종신형은 뭐 사망 시까지 현금 흐름을 만들 수는 있지만 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하는 거 꼭 고려를 해 두셔야 될 사항이고요. 이렇게, 종신형이든 일정 기간형이든
뭐 어느 보험이나 다 비슷하겠지만 연금도 물론 그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을 다 반영해 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 외 상품들은 다 그렇습니다. 물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은퇴 기간이 길수록 또 오래 살수록 구매력이 자꾸 감소하죠. 그 금액의 수령 금액은 일정하니까 그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 상품을 들 때는 이제 비과세 요건으로 들겠죠. 10년 이상은 대부분 유지할 거니까. 근데 비과세 요건 앞에서 설명드린 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계약할 때 그 보험 설계사와 정확히 보험 설계사도 깜빡깜빡 착각하고 했다가 기록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10년 후에 보험을 타려고 하니까 이게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본인도 한번 챙겨보고 보험 설계사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은 이제 공적연금과 본인이 또 퇴직연금 등과 또 물론 개인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IRP라든지 뭐 연금저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을 이것과 해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어떤 상품이 언제까지 납입해야 되고 언제부터 내가 타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좌표를 쭉 그려보면서 개인연금 보험 들 때는 이 수령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를 잡으면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자나 배당 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연금 보험을 꼭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도 관계없고 종합소득에도 관계없으니까 이 상품을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보험사별로 경쟁이 또 많이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다수의 상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여기에 보통 뭐 5%다, 6%다, 확정 이자를 뭐 7% 보장, 8% 보장까지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단순히 이자율만 가지고 상품을 당연히 그럼 5%보다 7%보다 8%가 최고네 싶어서 그냥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설계에 몇 세부터 납입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실제 납입할 시 거치 기간 뭐 등등에 따라서 이자율을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특히 지급률이 있습니다. 이 지급률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좀 의문인데 금리에 대해서 이자율은 막 내세우는데 지급률을 이야기하시는 보험사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지급률은 회사마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무리 확정 이자율이 높아도 지급률을 낮춰버리면 내가 받을 때 지급률이 중요하잖아요. 그 지급률이 낮으면 실질적으로 받는 수령액이 작습니다. 그것도 회사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게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긴 아직 지식이 좀 짧습니다만, 뭐 이런 거 따지시지 마시고, 만약 이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보험회사별로, 보험 설계사로부터 본인의 납입할 금액과, 조건을 잘 설명드리고, 실제 수령하는 게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계서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보험사별로 쭉, 받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토탈 내가 받는 액이 얼마냐 내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단순히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설명만 듣고 그냥 바로 계약했다가는 더 좋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서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비슷한 말인데 간단하게 다시 오늘 했는 거 보면요. 개인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고 비과세 상품을 고려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현금 자산이 높은 사람들, 즉
종합소득 걱정되시고 근보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개인연금 보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일시납일 때는 1억까지 10년 유지해야 되는 상품이 있었고요. 월적립은 매월 150만 원까지. 뭐 150만 원 꼭 올릴 필요는 없는 거. 10만 원만 해도 10년간 납입한 비과세 월적립 조건을 맞출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러나 월적립 종합소득이나 근보료 걱정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최대한 높이고 싶을 겁니다. 그 150만 원을 5년 이상 납입하면서 10년 이상 계약 조건을 가져가면 비과세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종신형은 뭐 조건이 많았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55세 이후에 종신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한 사람이어야 되고, 보정 지급 기간은 기대 예명보다 작아야 되고, 연금 수령 한도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그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 사진은 제가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직장 사무실 부근에서 산책하다가 찍은 사진 같네요. 자, 오늘도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